이제 여기가 하남 위례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름도 하남입니다. 여기가. 네. 그런데 원래는 광주였는데 지금 이 한성백제를 몽천이나 풍납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요새 제가 활동을 안 하니까 뭐 신났죠. 되게 신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신났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주나 부여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성지역은 제가 하남위례성으로 이 하남으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딴지를 걸고 여기를 사실은 그 아스카처럼, 아스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를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분이 이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그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신안군에 가서 천사의 섬이라고 지금 떴잖아요. 그걸 뜨게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분하고 모든 마스터 플랜을 짰지만 여기는 정치하는 분들, 뭐 공무원들,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들 모두가 올콧 프레싱, 완전히 우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조작에 조작을 거듭하면서 뭐 여기 얘기 나오면은 에이 그거 뭐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이성산성 여기를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지금 신라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꾀를 냈죠. 딱 발굴했는데 요 부분입니다. 좀 올라가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를 발굴했는데 고구려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구려성이 나오면은 그 안쪽에 백제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발굴하는 친구가 이제 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윤명철 교수라고. 그 친구도 유명하잖아요. 그 저보다 더 유명하니까 야 네가 얘기해. 그래갖고 제 말은 안 듣고 이제 그 친구는 고구려사의 뭐 그래도 중진이니까 얘기를 해서 트레치를 넣었어요. 쭉 넣는데 여기서 이 정도를 넣었는데 백제께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밝히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백제 석성이 별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천에서 이제 2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백제성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3개가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검단산입니다. 여기가 검단산. 그리고 남한산성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덕풍천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상곡천이 흐르고 요게 이제 미살이에요. 미살.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산이잖아요. 이렇게 산이고 쭉 이렇게 해서 여기로 여기가 금암산이에요. 이렇게 갖고 이 산줄기가 여기까지 뻗쳐요. 이렇게 역산 있는 데까지. 그래서 뭐하고 똑같으냐면 삼패기 형태예요. 삼패기 아시죠? 네. 그런데 백제 본기를 잘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동쪽에는 고악 높은 산이 있고 그랬죠? 북쪽에는 한수가 띠를 두르고 맞죠? 서쪽은 바다, 예, 남쪽은 옥택이라고 했어요. 옥택은 뭐냐면 이 남한산성 밑에가 성남시죠. 성남시가 탄천이 흘러요. 거기가 둔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둔전동. 그러니까 둔전이라는 거는 군사들이 그 식량을 생산하는 데 아니에요? 그럼 넓은 벌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행장. 모르겠어요. 지금 비행장이에요. 아 그게요? 예. 둔전동이? 예. 아 그럼 무지하게 넓잖아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증명해 주셨지만 모든 지형이 맞죠. 네, 백제봉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풍납 몽천을 가서 한번 보세요. 기록하고 맞나요? 거기는요, 우리 어릴 때 제 후배가 거길 살았어요. 풍납동 안에.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오길래 장마 때 전화했어요. 야, 너 거기 물 안 찼냐니까. 형, 나 뚝방에 올라와 있어. 언제 넘칠지 몰라. 지금 막 이렇게 찰랑찰랑한데요. 근데 그 동네를 맨 처음에 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개도 하품하면 물이 든다. 그러니까 물 드는 동네. 지금도 얼마 전에 펌프가 고장 났거든요. 풍납도 또 물 찼잖아요. 거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거기하고 똑같은 데가 어디냐? 사비예요. 사비. 부여. 부여가 보면은 나성이 있거든요. 근데 구두레 나루 쪽을 갖다 발굴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역공법이라 그랬고 이렇게 그 치마가 일어나요. 저기 뻘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나무하고 그 나뭇잎,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걸, 풀 이런 걸 쫙 깔아서 쿠션을 줘요. 왜냐면 성벽이 무너지니까. 치마가 일어나면 그걸 부역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침수지. 지금도 침수지역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전체를 한성이라고 불러요. 이건 여기만 부를 때는 하남 위례성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유튜브 준비하면서 이제 집어넣는데 한성이라고 부르죠. 한성하고 그러면 하남 위례성하고 같으냐 틀리냐 이거 헷갈려요, 사람들이. 한성이라는 뜻은 큰 대자 성성자예요. 큰 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밭 그러잖아요. 대전이 한밭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백제시대에는 한주였어요. 근데 여기 광나루 있죠. 우리 광나루 그러거든요. 근데 한주가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광주로 바뀌어요. 넓을 광자로. 똑같이 저기도 한진이었어요. 그랬다가 뭐로 바뀌냐면 광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광나루,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랬고 거기 이제 뚝성까지 오고 광나루도 와서 이제 해수욕, 강수욕이죠, 강수욕 이제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몽천 풍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냐? 도시공학을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캐슬하고 시티하고는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해요. 한성 그러니까 그냥 성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성이라는 거는 왜 한성이냐? 북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쳐들어올 때 북성을 먼저 쳐요. 북성을 7일간 버텼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거든요. 북쪽이죠. 여기가 함락되니까 남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북성과 남성이 합해진 도시 전체를 한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병도 박사가 풍납토성이 사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성이 어디냐? 여기에요. 구산이에요, 구산. 여기가 구산 토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흐르는 조그만 하천이 있어요. 그걸 뱀개라고 불러요. 뱀개. 뱀개가 뭐냐면 뱀사자예요. 그게 사천이에요. 뱀개. 지금도 뱀개라고 불러요. 선동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냐면 사성이에요. 사성의 동쪽에서 어디까지? 숭산의 북쪽까지. 이게 숭산이에요. 왜? 숭산이라는 건 숭배받는 산이라 이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붙여졌냐? 여기에 동명묘 재단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려면 뭐 하루 온종일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검단산이라는 거는 검은 뭐냐면 가미, 곰이 우리가 보면 곰나루잖아요. 저기 몽천도 원래는 곰마을이에요. 곰마을이 뭐냐면 웅천이잖아요. 근데 그게
꽃마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몽촌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곰나루, 그러니까 이 곰 웅자 계통의 지명이 쭉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감이, 우리 가미가제라 그러잖아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성한. 그 다음에 단은 신성한 단이 있는 산, 검단산. 그럼 검단산이 여기만 있냐? 아니에요. 남한산성 남쪽에도 검단산이 있어요. 그 검단산은 또 뭐지? 그것도 밝혔어요. 백제 본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남단에서 천지의 제사를 지냈다. 네, 그거는 천지의 제사를 지낸 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남단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올라가셔서 저 현장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수지는 뒤쪽에 보시면은 성벽이 하나 또 있죠? 여기 뒤에. 네, 여기가 1차 저수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몰됐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흙으로 이렇게 팠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매몰되니까 요게 2차로 판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삼국시대의 저수지의 특징을 옛날에 이제 한번 발표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정원만 전공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대가더라고,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모난 형태의 연못지는 삼국시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네모난 형태를 보시려면 어디 가시면 되느냐? 그 공산성 축성법을 보면은 요거랑 똑같아요. 돌 쌓은 거.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계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정림사지 있죠. 정림사지 가면 연못 있어요, 없어요? 안 봤어요? 2개 있어요, 2개. 그리고 고구려도 개성산성이나 이런 데 가면 똑같아요. 근데 통일신라 때 오면은 안압지는 네모나요? 꾸불꾸불하죠. 그거 왜 꾸불꾸불할까요? 아는 분. 아름답게 비스무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넓게도 보이고 좁게도 보이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전각의 이름이 뭐죠? 임해전이야. 이말 임자에 바다 해자야. 그게 무슨 바다예요? 그러면 넓게 보면 뭐처럼 보여요? 바다처럼 보이잖아. 넓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삼국시대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백제 거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를 여기 지금 앞마당이 여기 넓죠? 네. 여기다 내 키보다 더 많이 지화장을 쌓아놨었어요. 그랬는데 이시단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저기 일본 교수인데 구주대학 나오고, 그분은 우리나라 발굴하면 꼭 와요. 근데 여기 오면은 원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분한테 한 수 배워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린 북한을 못 가잖아요. 네, 그분은 가요. 일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북한도 가고, 뭐 여기 우리나라도 오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임여재 교수님하고는 또 동문이에요. 구주대학 나왔고 서울대 이제 고고학과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하남시 저랑 같이 여기 이제 그 답사 저 조사하러 댕겼던 한종섭 회장이라는 분이 여기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부탁을 해서 여기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부탁을 했죠. 선생님, 여기를 자꾸 신라성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기와장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한번 신라 기와장이 어떤 건지, 백제 기와장이 어떤 건지 좀 구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래요. 그들이 딱 하더니 뭐냐, 백제 그러니까 구달아죠. 구달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러 딴지를 걸었어요. 선생님, 신라 거 없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뭐 이렇게 막 구석에서 몇 개를 꺼내더니 이렇게 던지더라고. 뭐 이렇게 조금해요. 그랬더니 조금밖에 없는데? 다 신라 거라는데. 그랬더니 어떤 병신이 그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 다 백제야. 그러면 여기 발굴한 우리 후배가 이제 한양대, 저는 한양공대 다녔으니까 한양대에서 그 당시에 제일 날린 거는 한양공대잖아요. 근데 문과는 꽝이거든요. 그 중에서 뭐 고고인류학과 뭐 들어보지도 못한 과예요. 우리 댕길 땐. 그런 놈이 뭐 이렇게 신라 거라고 이제 그 발굴 보고서 쓴 거예요. 지금 이제 토지박물관 관장이 됐는데 뭐 이거 얘기하면 또 뭐 고소될래나?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백제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을 받은 거예요. 대가한테. 그리고 그 후에 그 최몽룡 선생이 여기서 이제 뭐 몇 차더라? 이거 뭐 거의 20년 이상 울고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최몽룡 선생이 이제 아주 박살을 나버렸어요. 발굴 보고서 엉터리다. 여기에 백제 거도 있고 고구려 거도 있고 그러는데 왜 신라 거로 다 써놨냐. 이거 엉터리다. 그래갖고 또 한판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이성산성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심정보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들어서 여기를 이제 저랑도 친한 분인데 한밭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여기에 성곽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발굴된 성곽을 고구려 성은 어떤 거고 백제 성은 어떤 거고 신라 성은 어떤 거고. 왜? 여기는 한강유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점령한 데예요. 처음에는 누굴까요? 백제죠. 그 다음이 누구예요? 고구려. 그 다음 신라.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본 이시다니 선생도 뭐래요?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쪽 보고 오줌도 안 넣습니다. 요새는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왜 가슴이 쓰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 아까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웅진에 있는 그 공산성이 하고 저수지가 형태가 똑같고 축조법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뒤에 또 있어요. 요거 이제 올라가시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쪽 그 언덕 위에 있죠. 네, 골로 좀 올라가시면은 거기에는 국악지가 있어요. 국악지.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국악지는 뭐에 제사를 드리는 거냐? 그거는 이 내천자 천. 이 저수지잖아요. 왜냐면 저 정상에서 저쪽 꼴짝이 깨굴창 보이시죠? 저기 깨굴창. 그 글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옆에 있는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천단입니다. 그건 한울천이 아니고 내천, 네, 천단. 그건 이제 올라가서 또 설명을 쭉 드릴게요. 이제 올라가시죠. 자, 여기 지금 이 짱돌, 짱돌처럼 보이죠? 뭘 것 같아요? 무슨 초소? 그렇지, 성문 흰짓돌입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나? 근데 뭐 이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있고. 자, 형태가 같아요? 다르죠? 예. 지금 요 형태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고, 중국의 부여사, 부여 고고학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 중에 고구려 연구에 제가 연구위원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친해놓고 그 다음 국제학술대회 할 때 그 사람을 납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뭘 하냐면 부여! 부여래. 깜짝 놀랐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꼬구리? 고구려? 그랬더니 나 아니래요. 부여. 이거 똑같은 거 어딨냐 그랬더니 하르빈 옆에 아성이라는데 부여성이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거기 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사람은 백제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서 왜 이게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부여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백제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 부여 맞대는 거예요. 고구려는 없냐? 그랬더니 고구려는 단 한 개도 없대요. 왜? 이 사람이 성곽정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시단이 둘 다 대가거든요. 일본의 대가가 와서 저 밑에 있는 기와자 중에 8, 90%가 백제라는 것을 증명해 줬고, 중국의 대가가 와서 여기에 와서 부여라는 걸 증명해 줬어요. 네, 이제 저쪽을 보세요. 저쪽. 이 앞에 좀 열어주시고 양쪽으로 붙여주셔요. 가운데 좀 뻥 뚫게. 예. 지금 저 뒤에 보이는 큰 산, 그게 검단산입니다. 검단산. 근데 요 앞에 보이는 좁빗한 봉우리, 예, 저거는 객산이에요. 객산. 그래서 지금 왕궁터를 자꾸 고려시대 객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저놈의 산 때문에. 근데 저기 잘 보시면 이 앞에 듬성듬성 수풀이 보이죠? 그게 토성입니다. 근데 가보시면 몽천토성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여기 차 댕기죠? 네. 차 댕기는데 그 뒤쪽으로 저 숲면 지금 벚꽃 쫙 피어 있죠? 네. 그게 하천이에요. 그게 뭐냐면 덕풍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몽천토성하고 똑같아요. 몽천토성 보면 해자가 있죠? 네. 해자가 뭐예요? 물길. 그렇지. 그래서 저기 쳐들어올 때 물을 건널 때 화살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해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검단산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거기에 무슨 신앙 유적이 있다고요? 네, 동명묘. 그러면 동명이 누구라고요? 졸본부여를 세운 사람. 고구려의 고주몽이는 아니다. 네,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영계소문의 아들의 이 비석이 나왔어요. 그 비석에도 써 있어요. 뭐냐면 동명이 나라를 세웠고 개국을 했고 주몽이 도읍을 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동명묘가 어딨냐? 제일 정상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봉우리에 있어요. 네 번째 봉우리가 약간 좁빗하죠? 네.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지금도요. 근데 지금은 잘 못 찾으실 거야.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은 옆에 있어갖고 이 눈여겨서 안 보면 잘 몰라요. 웃기는 게 제가 10년 후에 우리 이제 매기민족회 여기 이제 두 분이 왔는데 회장님하고 왔는데 저기 올라가서 2000년 할 때, 그러니까 이 한성 500년 그거 할 때 우리는 2000년제를 지냈어요.
90몇 년이? 4년. 그래갖고 여기다 소머리를 지게에다 쥐고, 그래갖고 나중에 소머리가 사고갖고 이 뿔이 빠져버렸어. 그 정도로 낑낑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 만장 만들어서 다 올리고 통합분들 해갖고 하루 온종일 했어요. 하루 온종일.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문화재, 무형문화재 무당들이 찾아왔어요. 3명이 경상도에서. 그래갖고 우리 여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냐? 맞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등산로 입구에서 하루 온종일 푸닥거렸어요. 저보러 이제 이거 설명해 주라 그래서 설명해 준 다음에 와, 나는 이 작두 그네를 타는 건 처음 봤어요. 작두 타는 거는 봤는데 그네 위에다 작두를 놓고 맨발로 올라가서 그걸 미는 거야. 못 봤네. 예, 무섭더라고요. 18호인데. 급이 좀 높은 부당이었나 봐요. 예, 근데 그 놈이 내 옆에 서 있었어. 근데 매일마다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피했는데 좀 희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왔어요. 새끼 무당들을 차로 3차를 끌고 왔어요. 아주 좀 해프닝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 보시고 지금 요 원래 이제 밑에 그 발굴할 때 보면 성벽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안쪽은 뭘까요?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려는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라. 신라는 보축을 해요. 보축. 보축은 뭐냐면 성벽이 허물어질까봐 밑에다 이렇게 덧대서 쌓는 거예요. 주로 허물어지는 데가 기단부잖아요. 그래서 기단부를 보축해요. 이렇게 기대 갖고.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은 그걸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걸 대물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물리공법을 써요. 이제 고구려 그 축성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덧대서. 근데 이렇게 다 위까지는 안 쌓고 밑에 부분만. 그러니까 요 보시고 여기로 올라가시면 이제 국악형 나올 거예요.